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8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큰돈 법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역대급 기회 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투자분들이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악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속에서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빠질 때마다 쓸어 담으신다고 하시면은 8월이 오기 전에 미리 담기만 한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종목과 그 산업에 대한 흐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반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그리고 8월 달이 오기 전에 무식하게 쓸어 담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악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분쟁입니다. 특히나 옐런 재무장관이 6일 중국을 방문을 해서 경제, 무역, 그다음에 국제 현안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사실 옐런이 가장 크게 갖고 있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갈륨과 계룡유늄 수입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면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나 반도체 규제 강화에 이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때리게 된다면은 양쪽 다 타격을 볼 수 있고요. 일단 그러면은 중국이 때리는 이 규제, 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웨이젠거 전 상무부 부부장은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히토류랑 흑연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들끼리 잘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짜증이 날 수 있겠죠. 중국은 반도체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하면서 히토류를 생산해 왔다. 수출 제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사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이 히토를 생산한 게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생산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히토류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겨냥한 흑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경고를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자원 수출 통제를 무기화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히토류만 했었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제 흑연과 갈륨과 게르마늄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흑연과는 다르게 반도체 규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적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갈륨과 게르마늄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저순도 갈륨 생산량을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98%라는 게 엄청난 수치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순도가 아니라 첨단 기술에 사용이 되는 고순도 갈륨은 미국, 독일, 일본 회사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지질조사국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게르마늄 매장량은 8,600만 톤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매장된 국가는 미국입니다. 즉 미국 다음으로 현재 중국, 그다음에 뭐 다른 국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미국이 최대 매장국은 맞지만 1984년 게르마늄을 국방비축 자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채굴을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중국이 10년간 계속적으로 싼 가격에 이 채굴을 해서 전 세계의 70% 가까이를 공급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중국이 규제를 때리면은 미국이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오펙이나 러시아가 석유를 잠가버리면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잠가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그리고 갈륨도 사실상 이 반도체에 문제가 되는 게 첨단 기술이 딜레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이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고순도 갈륨은 미국과 독일, 일본 회사들이 이미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서 중국은 시장에 대한 점유율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중국에다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자원을 수출 통제를 하면서 무기화를 해버리니까 답이 없다. 이거 중국이 리스킹이 분명히 있다라는 인식들이 쌓이면서 중국의 디리스팅 가속화가 되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옐런이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순도 갈륨 어디다 쓰냐? 이번에 삼성전자가 2025년도에 2나노 그리고 지라 갈륨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2025년도 모바일을 시작으로 고성능 컴퓨팅부터 자동차로까지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차세대 기술로 부상되고 있는 지라 갈륨, 여기 딱 봐도 갈륨이라고 들어가 있죠. 전력 반도체를 2025년도부터 생산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순도 갈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는 고순도 갈륨인데, 이거는 현재 이미 미국, 독일, 일본 회사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리콘 반도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속 스위칭, 전력 절감 극대화에 대한 용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지란갈륨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가 되면서 충전기, 통신 기지국, 그리고 서버용에서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평택과 미국 테일러에 반도체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 중에 있고요. 이번 규제로 인해서 계획에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그 안에서 갈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니 그래도 이게 미국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줄여버리면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지라갈륨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 언제라고 했죠? 202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지금 당장 끊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국내 지라갈륨 반도체 생산은
초기 단계고요. 실제로 독일, 미국, 일본, 스위스, 일본 대다수의 국가들이 일본과 독일과 미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시장에 대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장을 노리고 뛰어든 것까진 좋은데 이 개발되는 시점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라갈륨을 그리고 갈륨과 그리고 그 지라갈륨을 그로 인해서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혹은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 크게 손실을 볼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이러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밀려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밀리는 그 구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2차 전지가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를 봐야 되냐 반도체를 봐야 되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사는데 외국인들까지 엄청나게 산다. 그래서 나는 2차 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왼쪽부터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지금 종목군들 하나하나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10개에 대한 움직임과 특정 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의 상승률, 연초 대비 현재까지 상승률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 평균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비교적 높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주는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상위 10개 평균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흐름을 나와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률 높고요. 상위 10개에 대한 상승률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지금 이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술어담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 투자들이 술어담고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주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눠서 투자를 했고요. 가치주를 투자할 때도 있지만 성장주를 투자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수급의 흐름이 가치주와 성장주, 대형주와 중형주였는데 지금은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왼쪽은 코스피에 대한, 오른쪽은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은 2020년도에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에 대한 이 보유 비중이 40%였고요. 지금은 30%대까지 떨어졌다가 32%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때요? 10%채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에 대한 비중은 높지만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낮다라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공모형 펀드, 이 공모 펀드가 ETF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는 투신권의 거래대금 비중이 10%대였는데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같은 기간 공모펀드에 대한 비중이 5%대에서 80% 수준으로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로 바뀌면서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 ETF라는 게 결국 소수의 대형 종목군들의 돈이 몰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리인데 그렇다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강세와
이 ETF 비중 80%에 육박하는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힘을 입으면서 강한 시세를 낸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ETF에 투자하게 되면은 금융 투자에 들어가게 되죠. 즉, 이 코스닥에서도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 ETF를 통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을 때 국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주체,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들에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의 상승까지의 고점이 얼만큼 남았는지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알겠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뭘 사는지 모르지 않냐? 어떠한 종목을 사모은지 모르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자 신고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주식을 12조 3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조 788억 원의 순매수를 하면서 전체 순매수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98%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군도 SK 하이닉스고요. 3위는 현대자동차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전기차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시장의 실적이 나오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종목은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왜 사는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AI 반도체 열풍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향후 모멘텀은 삼성전자의 과감한 시설 투자다라고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파운드리 사업을 봤을 때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의 미세 공정 파운드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본격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나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현재 사업의 점유율을 더 지금보다 높이는 것보다 기술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 나오고 있죠. 뭐 현재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에 대한 분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가치를 저평가받는 수혜주들을 먼저 내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규제에 대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미리 선점해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8월 달에 엄청난 시세를 낼 때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도 종목을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I입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고요. 고압 환경에서 반도체의 신뢰성을 검사하는 버닌 테스트와 각 관련 부품이 주력 제품인 기업이 바로 DI입니다. 얘네가 원래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인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2020년 초반부터 2차 전지용 반도체 장비 그리고 ESS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삼성전자와 계약에 이어서 하반기 EBS 사업부의 첫 번째로 수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2차원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으로 엮이는 DI이기 때문에 높은 시장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K엔솔입니다. 아니 K엔솔 이거 단발적인 이슈 아니냐? 단발적인 이슈 아니고요. 실제로 산업용 클린룸이나 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교량건설업 부분에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클린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하반기 발표 전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기대해 보고 있고요. 현재 평택 3라인에 이어서 미국 테일러 1라인도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는 K엔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에도 생산 거점 확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K엔솔과 DI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하시기 쉬울 정도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아니 나는 알겠다. 이거 시장에서 반도체 중요한 거 알겠고 그에 따른 수혜주 뭔지 알겠는데 나는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받고 싶다. 해당 리포트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란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있고요. 설치하면 또 전화번호 가입하고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화번호 전혀 필요 없습니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로그인 이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로그인까지 하셨다면은 어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 란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십니다. 하단부에 제가 직접 만든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놓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난 이거 말고도 좀 매매를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방금 말씀드리는 컨텐츠들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추천주는 제가 매일매일 시장의 수혜주를 찾아서 그에 따른 종목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뉴스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매일 보시면은 강한 급등주들 나오죠. 이 종목군들이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급등주 분석까지 함께 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